자, 꺼졌어요. 오늘 어디 학생이에요? 2학년 책 마무리 일단 해야겠네요. 그죠? 2학년 책 마무리 뭐 페이지 146쪽 피세요. 146쪽 2학년 책 146쪽. 선생님, 네. 2학년 때안 갖고 왔는데. 아, 지금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3학년 거고요. 미쳐버리겠네. 문제 맞춰야 된다고 2학년 책도 갖고 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왜 안 들어? 듣긴 들었는데. 영상에 이거 찍히고 있어 이승현. 응? 좋잖아 승현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할 뻔. 자 복사하긴 그렇고 자 짝수만 하면 돼요? 네. 네, 짝수 다 불러드릴게요. 같이 보자 나랑.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의 답은 5번. 6번의 답도 5번. 8번의 답은 2번. 10번의 답은 2번. 12번에 4번. 14번에 2번. 16번에 1번. 내려놔. 그 다음에 18번에 5번이고요. 20번에 5번 되겠습니다. 1번, 5번 아니에요? 1번 5번이에요? 네, 1번 5번이에요. 멀리 있어서 안 보여. 너 때문이야. 자, 질문해 보세요. 8번이요. 8번이요? 네, 또 있어요? 2번. 2번이요? 2번, 8번. 자, 2번 볼까요? 2번 문제가 뭐예요? 3대 영양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만 옳게 짝진 것이요. 자, 너무 하는 거지. 자, 2번 3대 영양소가 몇 개? 3개겠지 당연히. 뭐 탄수화물. 언제야 또 뭐 있어? 단백질. 단백질. 또 뭐 있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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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 CHO라는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CHO에다가 N도 있고요. 지방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까? CHO가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초촌촌. 그따구로 읽지 말고 초촌. 그만하라고. 자, 8번 가볼게요. 8번. 8번은 무엇 문제예요? A가 뭐예요? A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있는 걸 뭐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림에 나와 있잖아. 불러서. 둘러싸고 있는 게 A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럼요. 모세혈관이겠죠, 얘가? 가운데 심처럼 박혀 있는 건 뭐예요? 암주관. 암주관이에요. 여기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는 영양소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수용성이에요. 뭐라고요? 수용성. 수용성 양분이라고. 수용성이라는 얘기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물하고 잘 섞인다고. 수용성 양분에 뭐가 있어요? 포도당. 네, 포도당이 있어요. 물. 네, 당연히 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다 물에 녹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B와 C가 수용성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용성으로 암주관으로 흡수하는 건 무슨 양분? 지용성 양분. 기름하고 잘 섞인다, 물하고는 잘 안 섞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분해된 물질,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바이타민. 나머지 A, D, E, K. 이게
암주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딴 건 없어요. 딴 게 뭐야? 바이타민. 없어. 네. 자, 심장. 그래서 저 흡수된 영양소가 심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용성 양분은 중간에 어디를 거친다? 간을 거쳐서 가요. 혈관을 타고 간을 거친 다음에 일단은 심장을 가거든. 그런데 지용성 양분은 간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나머지 혈관들 이런 것들 림프관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수용성 양분은 간을 거쳐서 가는 거고 지용성 양분은 간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간에서 포도당을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럼 포도당이 많아졌잖아. 그럼 포도당이 몸 안에 많아지면 혈당량이 높아져서 이게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혈당량은 피 속의 포도당을 일정하게 해주는 기능은 누구에? 간에서 해. 간 속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고 또는 글리코젠을 포도당 형태로 분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하거든요. 그걸 중3 과정에 다시 배워요. 와. 그래서 수용성 양분은 어디를 거친다? 간을 거친다.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은 간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설명은 다 했네요. 자, 그러면 3학년 책 보겠습니다. 3학년 책. 3학년 책 어디냐? 페이지 68쪽이에요. 68? 네, 68쪽. 뭐가 나와요? 운동. 운동. 운동, 등속 운동, 자유 낙하 운동 뭐 이런 것들 배우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 네? 여러분들 아는 용어예요. 맨날 수학 시간에 계산했던 거예요. 뭘까요? 수학 시간이요. 응? 수학 시간. 네, 수학 시간에 쓸데없이 수학에서 먼저 배웠죠. 여러분들 맨날 수학 시간에 응용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문제들이 다 그 문제예요. 속력 배웠잖아요, 그죠? 네. 수학 시간에 먼저 배웠죠. 그렇죠. 속력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 네,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구합니다. 자, 공식으로 쓸게요. 과학에서는 공식으로 써야지. 속력은 기호를 V라고 씁니다. 시간은 T, 이동 거리는 S. 그래서 V는 T분의 S. 지금부터는 뭐로 기억하자? 공식으로 기억하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이 무당벌레 그리지 말고 제발. 응? 거, 시, 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건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저 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전개를 못하는 애들 초딩 애들 쓰는 거예요. 저거 마우스 아니에요. 마우스. 그냥 마우스든지 뭐 하든지 무당벌레든지. 무당벌레가 이게 이상하게 생겨. 왜 날개잖아 대가리고. 머리가 너무 큰데요? 너도 크잖아. 아니요. 자, 큰 편이야. 너나 나나 비율이 큰 거라고. 아니요, 선생님이 훨씬. 저이씨. 자, 그래서 속력은 V는 T분의 S. 단위 볼게요. 거리 단위 미터 나눴다 퍼 시간 단위 초 세컨드. 그래서 뭐라 읽어? 미터 퍼 세크. 세컨드 그럼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미터 퍼 세크 그렇게 읽어요. 또는 모두 어떤 단위도 쓴다? 킬로미터 퍼 아워도 쓰긴 써요. 이거는 초속이라 부르고요. 이거는 시속이라 불러요. 킬로미터 퍼 세크 없어요? 있어요. 근데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려면 개 빨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는 그런 건 잘 안 쓰고요. 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아워는 개들이잖아. 분배기야. 한 시간에 몇 미터 한 시간에 몇 미터까지 따지려면 지렁이 분배기 그런 새끼들이잖아.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72km/h는 몇 미터 퍼 세컨즈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1km는 몇 미터예요? 알잖아요.
1000m죠? 네. 킬로미터를 1000m로 바꿔주고요. 1시간은 몇 초예요? 60초. 니네 동네는 60초야? 네, 1시간. 한 시간이 60초. 내가 몇 초냐고 물었으면 몇 초라고 대답을 해. 너 몇 살이야? 50cm 이러지 말고. 3600초. 3,600초. 네. 1시간이 60초에 그러지 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한 시간이 얘야, 대답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얘야, 흔들지 마. 화면 흔들리잖아. 얘는 뭔죄야. 내가 미친 듯이 떠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아, 왜 촬영을 방해하고 난리야. 흔들지 마. 와, 대박. 야, 옆으로 가. 저 책 거기다 대지 마. 아, 조씨. 자, 그래서 얘를 미터로 바꾸고 아워를 세크로 바꿔보자고요. 7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라고? 1000이라고. 퍼는 나누기예요. 그대로 냅두고요. 1시간은 몇 초라고? 3600초라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73,600분의 7만. 얼마냐고? 아니 곱하기 아, 계산. 그거 아니라. 네. 20. 20m/s. 1시간에 72km를 가는 건 1초에 20m를 가는 게 똑같다라는 거 기억. 거기다 얹지 말라고. 아니 그거. 내가 봐도 화면이 떨리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들 나올 땐 여러분들은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속력은 단위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뭐 킬로미터 퍼 분, 분 이런 거 써도 되고, 미터 퍼 아워 이런 거 써도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 그러면 어떻게 단위를 다 한 사람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여러분들 뭘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해요?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해요. 뭐로 바꾼다?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라고. 알겠지? 근데 왜 지금 저게 제일 편해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왜 저게 제일 편한지. 자, 거기 보면 다중 성광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영상 촬영할 때, 사진 찍을 때 연속 촬영하는 거 있죠? 기능 없어? 있어요. 그거 잘못 누르면 뭐 잘못 누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거 쓰는 거야. 언제 써? 여러분들 내가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 점프.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내가 점프하는 동작,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는데 내가 점프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모래사장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내 몸이 떠 있는 이런 사진들 많이 찍어요. 근데 그거 타이밍 잡아서 셔터 누르는 거 개 힘들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삼각대 갖다 놓고 연속 몇 초 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 연속 사진을 찍어. 연상. 그럼 말고 1초에 몇십 장을, 몇 초 안 돼가지고 몇십 장을 찍어버린다고. 그래 놓고 잘 나온 거 하나 걸리는 거야. 아니면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나와요. 모래사장인 그런 거,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늘에 또 점프하는 거, 그럼 공중에 막 떠 있단 말이야, 다리가. 이거는 연속 사진이 아니면 그거는 건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고. 그리고 그 점프를 엄청 높이 떠야 멋있잖아, 그치? 그 점프를 모래사장에서 한 10대 번 해봐. 엄청 힘들어, 개도가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자, 그런데 다중성광 사진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찍는 간격이, 시간 간격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이 다중성광 사진을 찍어 놓으면 뭘 분석할 수 있다고? 속력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아. 그런데 그동안 많이 움직였어. 그럼 빨라들여? 빠른 거잖아.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거라고. 다중성광 사진은 뭘 분석할 수 있다? 속력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고. 저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페이지 68쪽에 나와 있는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사진 보세요. 얘 운동 방향 보시고요. 그럼 얘는
빨라져요, 느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차인데 그 사진 찍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간격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그럼 얘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이해됐죠? 그래서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다중성광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니까 거리만 확인해 주게 되면 속력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네. 평균 속력이란 말이 나와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해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구하라고 하면 꼭 2개 더한 다음에 반 나눠 그러지 마. 그렇게 구해도 되는 때가 있어. 근데 항상 그렇게 구하면 안 돼.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구한다. 여기 봐, 니들 해봐. 자, A라는 점이 있었고요, B라는 점이 있었어요. A에서 B로 갈 때 6m/s로 일정한 속력으로 갔어요. B에서 시간 지체하는 거 없이 B에서 A로 올 때 3m/s 일정한 속력으로 갔어요. A에서 B를 거쳐 다시 A가 될 때까지 걸린 평균 속력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4.5는 아니야. 둘이 더한 다음에 반 나누지 말라고. 4.5는 아니라고. 4.5m/s. 아니라고. 제발. 하라고 해보라고. 꼭 이러면 아 거리가 안 줬어요. 거리 안 줘도 구할 수 있어. 문자로 놔. 앱 아니면 숫자로 놓으라고. 숫자로 나요. 상관없어. 숫자로 넣나 문자로 넣나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거기다 A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얼마로 놓을래? 1억이요. 넌 대답하지 마. 아니 얼마로 나오면 된다고. A, B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거거든 지금. 네. 근데 왜 숫자를 그렇게 크게 만드냐고. 쓸데없이. 100?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속력을 구하,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이 있고 거리가 있으면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죠. 네. 그러면 속력을 나눌 거니까 이 속력 두 개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걸 거리로 놓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얼마가 편할 것 같아요? AB 사이 거리는 18. 12m. 아니 왜요? 아 돼요. 18도 되고 6도 되고 12도 다 돼요. 12라고 해보자. 갈 때 몇 초 걸려요? 2초 걸려요. 올 때 몇 초 걸려요? 4초예요. 총 몇 초예요? 6초예요. 총 몇 미터인데? 계산해. 뭘 계산해? 평균 속력을 뭘 구하는지 모르면 어떡해. 4.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이 무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문자로 놓겠습니다. S로. A에서 B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 볼게요. 저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T는 V는 T분의 S야. 그럼 T는 뭐야? V분의 S. V분의 S라고. 그럼 T와는 뭐라고 써요? V 6분의 S.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올 때 걸린 시간은 B에서 A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T2라고 하자. T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S야. 그럼 전체 시간은 둘이 더한 거잖아요. 그죠? 더해서요. 6분의 S랑 3분의 S를. 그럼 얼마예요? 6분의 3S. 2분의 1S죠?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걸린 시간 구했잖아요. 전체 이동거리도 알잖아요. 그럼 2분의 1 S분의 2S예요. S 지워지잖아.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4가 나온다. 저렇게 문자로 푸는 게 일반적인데 문자로 푸는 게 힘들면 숫자를 놓고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구한다라는 거. 오케이? 등속운동이란 말이 나오네요. 등속운동. 등속은 뭘까요? 똑같은 속력. 네, 속력이
같다, 같을 등자니까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빠르기가 빠르가가 뭐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기 봐. 그래프는 꼭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 확인하세요.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세로축이 이동거리예요. 언제야? 네. 속력이 일정하대. 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봐.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요. 언제야? 네. 여기서 이 기울기가 뭘 뜻할까? 기울기는 어떻게 그려? 수학 시간에서 몰라요. X 주변으로 말이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여기서 x가 뭐예요? 시간. y가 뭐예요?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속력이죠. 기울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먹고. 예,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네. 또 속력이 일정한 걸 다른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어요.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속력이에요. 신양, 그래프 어떻게 나올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네. 자, 속력이 일정 안 바뀌잖아요, 그죠? 자, 요 면적이 승현아 뭘 가리킬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쵸. 그럼 속력하고 뭘 곱한 거예요? 시간. 시간을 곱한 거예요. 뭐야 이게? 거리. 네, 이동거리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난다라는 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 그래서 꼭 뭘 확인해라? 가로축, 세로축이 뭔지를 꼭 제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분석하시라고. 그러면 틀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 이해됐죠? 네. 페이지 69쪽 등속 운동의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속력이 일정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속력이 일정하게 한번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속력이 일정하냐? 아 그렇구나. 가다가 쓰는데 속력이 일정해? 말도 안 돼. 엘리베이터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갈 건데 속력이 일정하게 한번 가보시라고요. 사고 나요. 차가 있든 없든 사람이 오든 말든 가야 될 거 아니야. 사고 난다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속력이 일정한 건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는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속력, 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게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 갈 때 보면 되게 많은 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무빙워크라는 거 갖다 놓잖아요. 그죠? 네. 무빙워크. 그 다음에 스키장 가면 리프트 있잖아요. 리프트. 네. 이런 것들 다 거의 속력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리프트를 타는데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떨어지단 말이야. 큰일 난다고. 갑자기 멈추던데요 리프트. 아, 그건 사고잖아. 아니 사고가 아니라 그 뭐지 거기 리프트 승강장에서 그 리프트 승강장에서 사람 탄다고 잠깐씩 멈추던데. 그건 사고야. 안 멈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움직이는 걸 다 알아서 타게끔 해놓은 거야. 그래요? 알아서 타고 알아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전요원들 다 있잖아. 왜 멈춰? 있으면 뒤에서 알아서 타고 나를 타고 알아서 가게끔 그걸 왜 세워? 그거 한번 세우잖아. 덜컹 공중에 덜컹 이러다 떨어지면 그 사람들 책임이야.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덜컹 도서 스키 타러 갔다가 아주 그냥 공포 체험하는 거잖아. 그래서 리프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무빙워크 이런 것들은 등속 운동하는 예다. 또 뭐가 있냐? 모노레일, 그 다음에 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등속 운동이다라는 걸. 모노레일이 뭐가 일종이요? 모노레일을 어디서 타봤어요? 네. 어디서? 엄청 많이 탔는데. 어디서요? 캠핑장. 캠핑장에 모노레일이 있어요? 네. 거기 알맥스라고 있어요. 알맥스. 그거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거요? 그냥 알아서 움직여요? 네. 지 혼자. 지 혼자? 네. 그럼 모노레일 아니에요. 네. 모노레일 아닐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노레일은 자기 구상 열차로 보통 운행하는 걸 보통 모노레일이라고 얘기해요.
레일 하나가 있고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보통 자기 부상 열차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네가 아는 캠핑장에 있는 거 모노레일은 맞겠지만 레일이 하나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개념 다지기 문제 1번. 다중성광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어떻다? 일정하다.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린 것이고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다. 따라서 다중성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면 물체의 속력 변화를 알 수 있다. 2번 속력을 구해라. 1번, 2번은 미터 퍼 세크로 3번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보냅니다. 자, 이건 암산도 가능하겠네. 1번은 몇 미터 퍼 세크예요? 6 미터 퍼 세크네요. 2번은 1분 20초를 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네. 1분 20초는 몇 초? 80초. 80초. 그럼 80분의 800이니까 10 미터 퍼 세크. 맞아. 3번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래잖아. 5분의 400이니까 얼마? 80 킬로미터 퍼 아워. 이 정도면 빠른 거예요. 그 질문이 되게 막연하잖아. 이 정도면 빠른 거에는 뭐야? 고속도로에선 느린 거지. 고속도로에서 80으로 달리면 주변 차들이 뭐라 해요? 뭐야? 군뱅이야? 이러고 가요. 심한 사람은 빵빵거리기도 해요. 빨리 좀 가라고. 보통 여러분들 규정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보통 그 속도로 보통 가요. 대부분 그 속도로. 시속 100km대로 100km 건조리를 보통 가요. 80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이드에서 1차선은 보통 추월선은 좀 빨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80으로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승질을 내요. 되게 승질을 내. 깜빡이 켜고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등등. 그런데 80 고속도로에서 느린 거잖아요. 근데 니네 학교 앞에서 80으로 다니면 엄청난 빠른 거잖아요. 요즘 학교 앞은 다 얼마야? 제한속도 30이잖아요. 학생들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사고 위반 이런 것들 다 줄이려고. 근데 거기서 80으로 달리면 개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상황이 어떤 곳이냐 어디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비행기가 80으로 가요. 엄청 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3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X 문제네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다. 맞죠? 직선 모양. 오, 등속 운동이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낸다? 속력을 나타내는 거죠. 속력. 근데 얘는 2번은 틀렸고요. 3번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맞죠? 시간축에 나란한 게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4번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직선 아래 부분의 넓이는 뭘 나타내?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죠.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건 속력 공식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V는 T분의 S다라는 것만 기억하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4번 일상생활에서 등속운동을 하는 예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 등속운동 무비워크 등속 맞죠? 자, 예로 들어 등속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틀렸고요. 엘리베이터 등속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맞고요. 스키장 리프트 등속 맞죠? 답이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70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유낙하. 자, 요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자유가 붙었어요. 떨어지는 놈에 자유를 왜 붙이냐? 자유롭게 떨어져서. 어떤 건 부자유롭게 떨어져요? 뭐 묶어놓고 던지냐? 뭐 걸릴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유낙하는 집어 던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처음 속력이 얼마? 0으로 떨어진 거예요. 곧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논다고. 그걸 다 뭐라 부른다고? 자유낙하라 부른다고. 그럼 자유낙하는 뭐가? 처음 속력이 곧 정지했던 물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선생님 봐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빨라져요, 느려져요, 아니면 일정해져요? 일정해져요. 왜요? 공기 저항 없어요. 에? 공기 저항이 없다고요. 그럼 얘는 놓으면 계속 빨라져요. 공기 왜? 저항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속력이 계속 빨라져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래서 속력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공 중에서 그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동시에 떨어뜨리잖아요. 동시에 떨어져요. 사진 나와 있어요. 몇 쪽에? 71쪽에. 71쪽에 그 파란색 사진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진공 중이에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쇠공하고 깃털하고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떨어져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쇠공이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오케이? 공기 저항이 없으면 다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고. 요거를 나중에 더 배워야 돼. 지금 말고 고등과정 가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력이 알짜 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질량이 사라지는 걸 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등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돌이든 무거운 돌이든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걸 그려볼게요. 뭐를? 시간에 따른 속력으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점차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런데 1초 동안에 증가하는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9.8로. 얼마라고? 9.8이라고. 저걸 이 9.8이라는 숫자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 불러. 뭐라 본다고? 중력 가속도 상수. 여러분 저 9.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배워? 9.8. 다 썼는데. 그렇지. 1kg에 질량 1kg짜리에 작용하는 무게를 1kg 중이라 부른다 그랬지? 이게 몇 뉴턴이다? 9.8뉴턴이다. 할 때 나왔던 그 숫자예요. 1kg 중이 9.8뉴턴이다. 그래서 이 9.8이 뭐? 중력 가속도 상수고. 자유낙하 했을 때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라는 얘기는 속력이 얼마씩? 1초에 9.8씩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도 나오네요. 자, 중력. 자, 이거 식을 써드릴게요. F는 mg 이렇게 쓸래요. F가 중력이에요. 써. m이 뭐예요? 질량이에요. g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라는 거예요. 이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9.8이에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9.8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 그게 곧 그 물체의 중력이 된다. 다리는 힘의 다리니까 뭐? 뉴턴을 쓰면 되는 거죠. 이거 1kg 중이 몇 뉴턴이다? 9.8뉴턴이다.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뉴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은 그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기울기도 구할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1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고? 질량의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공기가 없을 때 진공 중에서 떨어질 때 가벼운 게 먼저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무거워. 진공 중에서 동시에 떨어져요.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다고 동시에 떨어진다고 기껏 얘기했잖아. 공기 저항이 없으면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얼마씩 빨라진다고? 1초에 9.8씩 빨라진다고. 모든 물체가 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일체가 9.8씩 네. 왜 아닌 것 같아요? 너 떨어뜨려 줄 거야? 진공에서 어떻게 떨어져? 너 정도면 5층에서 떨어져도 네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거의 공기 저항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네가 지구가 더 떨어지나 여기서 5층에서 그냥 떨어지나 거의 비슷해요. 낙하산을 보면 뭐래? 낙하산 필 시간이 다 있냐? 그리고 낙하산은 속도가 빨라야 펴져.
네가 떨어지서 그래봤자 오히려 낙하산의 무게만큼 더 큰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빡치겠지. 뭐야? 에? 자, 5번 가볼게요. 71쪽에 5번 OX 문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맞죠? 오.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낙하 운동은 다 중력만, 공기 정력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만을 받아 떨어진다. 맞고요. 오.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무게가 꼭 그 물체의 작용은 중력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고요. 반대 X. 방향이에요. 똑바로 던져 올린 건 반대 방향이 맞겠죠. 내가 똑바로 물체를 공을 던졌는데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가 우주로 못 나가고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5번 물체는 낙하하는 순간에만 힘이 작용하고 낙하하는 동안에 힘이 작용한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X. 자, 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정도. 자, 기억은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정도로 약 9.8m/s 제곱이다. 이때 9.8을 뭐라 부른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세크 제곱이에요? 가속도예요. 이건 단위가. 그래서 속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본 거라서 속도하고는 다른 가속도예요. 그래서 단위가 m/s 제곱이에요.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물체의 모와 중력 가속도 상수의 곱과 같다. 모랑 곱한 거라고? 질량하고 중력 가속도 곱한 게 물체의 무게, 곧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질량. 7번. 그러면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질량이 1kg의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는지 거기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해요? 9.8씩 증가하겠죠. 2번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건 뭐다?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선생님, 말해. 저 9.8m/s죠? 아니, 중력 가속도 상수 뭐가? 1번이요. 네, 9.8m/s. 8번. 자, 보기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1번 진공 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물체가 받는 힘의 종류, 중력. 2번 진공 중에서 떨어뜨릴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체는 없다. 아니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 없다 그러지 말고 아니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진다. 가장 떨어지는 거. 질문이 좀 무식해도 답변을 훌륭하게 하는 거야. 무식한 질문은 무식하게 답하지 말고 우문 현답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우문 질문이 그지 같다, 어리석다. 아니 소가 현답 답이 훌륭하다, 현명했다. 원래 있는 사람들은 배우신 분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질문이 쓰레기네요 이러지 말고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알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잘 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질문이 거지 같다고 거지같이 답해? 없어. 3번 공기 중에 떨어질 때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것. 그 저항력을 제일 많이 받는 놈이겠네. 기타. 네, 기억이 되겠네. 기억. 숙제는 73, 74, 75, 76. 이게 숙제고요. 77쪽에 있는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야 돼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1번 다음과 같이 운동할 때 속력이 가장 빠른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단위가 여러 개로 나왔어요. 이런 건 다 뭐로 바꿔서 하자? m/s로 바꿔서 하자고. 다 m/s로 구하면 돼요. 자, 1번은 몇 m/s 써? 1초에 15m 갔으니까 15m/s. 2번은 계산해봐. 2번은 5분에 1.2km 갔어요. 그럼 몇 m/s냐고?
2번은 몇 미터 퍼 세크야? 240. 계산 똑바로 해야지. 미터 퍼 세크로 바꾸라 그랬잖아. 네. 그럼 분은 초로 바꾸고요.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세요. 아 분이구나. 240. 그러면 너는 저요? 분을 나눠 놓고 그거를 세크라고 우기고 있잖아. 지금 몇 분이니? 몇 분이냐고 얘야. 지금 문제에서 그럼 몇 초냐고. 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미터 퍼 세크로 할 거면 5분은 몇 초야? 300초. 그래 그 계산하라고. 얼마예요? 1.2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고. 왜 이래 얘네들. 4 미터 퍼 세크지? 이거 수학생 데리고 온다. 그 계산은 이따구로 하고 있어. 뭘 데려오는 거예요? 수학생, 너 가르치는 수학생 한마디 하게. 수학을 왜 그따구로 가르쳐서 애가 이따구로 계산해요 라고. 그러면 수학생이 날 때릴까 널 때릴까? 선생님. 어? 이 비주얼을 때린다고? 네. 널 때리겠지. 3번 1분에 180m 가는 건 미터 퍼 세크로 계산하라고. 3m 보다. 그렇죠. 3 미터 퍼 세크고요. 4번 1시간에 108km 가는 건 몇 미터 퍼 세컨드 계산해. 천천히 계산해. 난 했어. 아직도 안 됐어? 하고 있어요. 30 미터 가까이. 그쵸. 30m 퍼 세컨드 나오지? 시간 3600 108 000 0 두 개 지우면 얘가 얼마? 30m 퍼 세컨드가 나와요. 답은 몇 번? 5번은 10초에 100m 가니까 10m 퍼 세컨드죠? 네. 답은 4번. 2번. 그림은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가로축 동그라미 쳐. 뭐예요? 동그라미 쳐. 가로축. 그래프의 시간. 세로축 동그라미 쳐. 뭐예요?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면 0에서 A 구간은 속력이 일정한 거죠. B 구간은 멈춰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인 거야. C는 또 속력이 일정하게 갔죠. 자, 기억. A에서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네. 니은 물체의 속력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이것도 맞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딱 봐도 C에서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온다. 이것도 맞네. 답이 그래서 5번. 3번. 그림은 우주 공간에 머물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 물체를 가만히 밀었을 때 모습이야. 내 손을 떠났어. 가만히 밀어줬다고. 그럼 이 물체는 계속 가던 방향 그대로, 가던 방향의 속력 그대로 가겠죠? 그럼 물체는 틀린 거 고르네요. 1번이 틀렸네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상태로 운동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질량이 2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물체는 무슨 힘을 받는다? 중력.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9.8이라는 숫자 곱한다 그랬죠? 그럼 2 곱하기 9.8하면 얼마 나와요? 19.6 뉴턴이고요. 속력 변화는 무조건 다 똑같아. 1초 얼마씩 빨라진다고? 9.8씩 빨라진다고. 답은 3번. 5번. 그림같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연속 사진을 순서대로 잘라 붙이고 끝점을 연결했더니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 되었다. 자, 가로축에 쓰세요. 시간이라고. 가로축으로 갈수록 시간이 커지는 거거든요. 세로축에 써세요.
이게 뭐라고? 이거 이동거리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간 거리라서 세로축은 속력이에요. 그래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로축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지? 자유낙하니까. 구간 거리가 일정하게 커진다. 그렇잖아.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거리 커졌으니까 그게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했다. 여러분들 이동 거리가 시간과 비례하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동한 거리가 시간하고 비례하는 건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라고. 근데 얘는 속력이 빨라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고. 답은 3번. 6번. 달에서 공을 자유낙하시켰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려. 자, 달이에요. 달. 달에는 공기 있다 없다? 없다.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얼마? 6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가볼까요? 속력 변화는 지구에서보다 작다. 왜? 중력이 작으니까. 맞죠? 지구에서보다 작은 힘이 작용한다. 네, 맞네. 디귿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에서가 같다? 아니잖아. 지구에서보다 당기는 힘이 작아졌으니까 떨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숙제하세요.